옥손이가 이제 기습을 해갖고 주변에 있는 손권이 주변을 옛날 말하면 형주 주변까지를 이제 지가 앞질들 시켜서 다 포섭해 나가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결국은 또 조조도 역시 또 사람을 보내갖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문단들을 다 갖고 설명했던 것을 더 설명을 했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운장은 자기가 옛날 거물이다 한 생각만 갖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을 가지고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에 있어서 옛날 노무현 때 후에 그 다음에 뭘 어쩌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명박이 쫓아내고 그다음에 박근혜 쫓아내고 한 문제 갖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이낙연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는 또 틈이 있으면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지금 더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설명 보고 본문 설명해야 하는데 앉아서 일단은 이 다음 시간에는 전 뭘 하려고 하냐면 131페이지 그 앞에까지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요 30년 좀 더 진행해 나가려다만 오늘은 지금 한 가지 시급한 일이 바로 율곡 선생한테서 배운 대로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저 가서 경목역을 몇 번 있어. 나가서 밥 먹고 있으니까 사실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혀를 찔러갖고 얘기를 하면 시작해요. 형님 혹시 경목역을 보셨어요? 네? 그렇게 형님도 아마 보시긴 했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돼서 안 보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들을 좀 얘기야. 몇 번 더 있어. 그럼 자네 보면 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사전에 얘기 않고 느닷없이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 좀 무례하다, 서운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미리 말씀을 두 분 형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면 다 강원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고 저 이제 사무실에서는 총무 전문 저가 있고 나 혼자 이거 있잖아요. 무지하게 춥고 외롭고 혼자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형님이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몸이 살 빠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열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추우면 어째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리 내서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해.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여기서 술 먹고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꾀가 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유교대학 학장 맡았을 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봤던 대로 여기는 성배교라는 사람이 썼던 게 고전 치지가 있습니다. 그 성배교 부친 있어. 그런 책도 다 봤는데 여 대목에서 쭉 읽다 보니까 동몽선습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고 경몽요결은 율곡 선생님이 마음먹고 쓴 책이거든. 경몽요결 부분을 보니까 요 대목을 보다가 가슴에 아주 찌는 거에 온 것이 유교대 학장들이 처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몽요결 읽고 나서 유교대 학장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입지한데 여기서 그때 학교 정년퇴임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제 그 68세, 69세나 됐어요. 유교대 학장 시작할 때가.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세우기를
예. 70이 곧 되니까 고희의 뜻을 줘야겠다. 그래서 고희의 제입지다 라는 말을 가지고 그때 경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법학 교수하고 했다면 하면 법제사나 좀 했지만 언제 무슨 경제를 이끌겠습니까? 박성무고 만나면 박성무가 형님 좀 공부 좀 해란 말이오. 그래갖고 은근히 그 행위 날리는데 박성무가 나 잡으려고 했던 그 공부 방법이요. 그래서 알았네. 자네가 그 점에 있어서는 경학에 있어서 내 선생님이네. 나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살기 위해서 주로 읽었던 책이 뭐냐면 병서를 읽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것이냐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려운 상황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은 병서입니다. 육서 삼약을 비롯해갖고 그 다음에 소서 심서 그런 것들보다 선자병법보다 그런 것들 그다음 유럽에 나왔던 누구 뭐지 전략 아니십니까? 유럽의 전서 그런 것들을 있는 대로 다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한말로 말하자면 마음을 얻어야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못 얻으면 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얻는 것이 그 병서냐 경서냐. 처음은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술수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심 쓴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마음을 얻어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는 천하지 천하니까 천하 사람들 마음을 얻으면 평소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요. 마음을 얻으면 네가 천하를 얻는 것이고 마음을 못 얻으면 너도 못 지키는 것이다. 한 것이 언제든지 선자병법에서 나오고 자, 오자서에서 나오고 육서삼약에서 나오고 황성공 소서에서 나오고 제갈량 심서에서 나오고 다 나온 것이 마음을 얻어야 진심을 통해서 네가 그 사람들과 화합과 평화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병서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 경서의 정신이 있구나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병서 읽었던 기초에다 경서를 읽다 보니까 연결시키다 보니까 경서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그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을 얻는다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 뜻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 이제 그 뜻을 가장 쉽게 나한테 가마를 줬던 것은 병서 가장 대표적인 이 육도 삼약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서 육도라고 하는 것과 육도를 더 체계화시켜갖고 추상화시킨 것이 삼약이라고 해서 상약, 중약, 하약으로 되어 있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 마음을 못 얻으면 천하를 잃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럼 마음을 얻으려면 그 뜻을 얻어야 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려면 문왕이 천하를 얻고 싶었는데 문왕은 나중에 무왕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문왕은 하도 어려우니까 주변을 평화를 유지해가면서 얻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정신적인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을 얻어야 내가 천하를 얻겠구나. 그 스승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찍었냐 그래갖고 참모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점쟁이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요새 꿈 꾸었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어요. 뭘 꾸었습니까? 사람도 같고 용도 같고 짐승도 같고 큰 덩치가 하나 내 앞에 검은 놈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얼마 지나니까 검은 것이 환해지고 밝아진단 말이지. 그 꿈을 꾸었다. 이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당신 도움을 얻을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 그 어떻게 된 것이요? 가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한번 뵈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는가? 다시 말하면 한강 말씀드릴게요. 항암 그쪽에 쭉 가면 그 위수라고 있어요. 위수가에 가면 노인이 한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을 것이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알았다. 어떻게 하냐? 노인 만나러 간다고 하면 소문나면 안 되니까 사냥 간다 핑계대고 참모들 됐고 나 사냥 간다 핑계대고 그 당시 문왕이란 거 알고 촌 사람들처럼 보고 가서
알았네.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 그 문항이 있다고 유수 지역을 향해서 이제 가서 염탐도 해봤겠지. 갔더니 나이가 86세나 된 머리가 크게 노인네가 낚싯대를 넣고 앉아서 아니고 그게 뭐냐 참선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낚시 넣고 제가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이제 문항이 가서 인사를 딱 드리고 어른 참 낚시질하고 계신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야 인사를 한 다음에 한 말 유명한 말이 그것이 어른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그 말 속은 무슨 뜻이 있어? 나이가 86이나 돼갖고 격이 꼬셔갖고 잡아먹기 재밌을지요 그 말이에요. 낚시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의 뜻을 문화에 모를 것이요. 문화에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고기 잡으려고 낚시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고기 꼬셔갖고 잡아먹으려고 낚시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문항한테 강태공이 태공마의 강태공이 돌아오선 얘기가 낚시요. 낚시는 그렇지만 낚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소인은 낚싯대 넣어서 고기 잡는 거 월척 잡으면 좋아하지. 고기를 잡으면 잡은 것이 그 욕심이 생겨서 그걸 치웁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인은 그 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낚시 그것이 육수삼약의 육도 제일 처음에 문도표에 나오는 제일 첫 구절입니다. 소인은 낚시에 의해서 잡는 그 고기 그 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대인은 그러나 그 낚시 속에 들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낚시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작은 괴기들은 미끼를 맛있게 해갖고 눈에 띄게 해놓고 오면 그놈의 미끼에 탐해서 와서 낚시를 물어. 그럼 미끼로 고기 꼬셔갖고 돌려갖고 잡아먹는 것이 그 고기 낚시질은 소인들의 낚시법입니다. 근데 더 좀 큰 사람은 큰 능력이고 힘이 있는 고기를 네 능력 있으면 네 힘으로 네 낚시 안 걸고 고기만 빼먹어봐. 그러고 결국은 경쟁심을 통해서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난 놈 큰 고기는 내가 너까지 네 낚시에 내가 걸지 않냐? 잡아먹으러 간단 말이야. 저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큰 낚시법은 뭐냐 하면 이무기나 용 같은 큰 물건을 갖고 낚시를 던집니다. 그러면 네가 낚시 만약에 네 힘으로 여러분 낚시 네가 해내면 내가 너한테 쳐. 네가 잘못하고 내 낚시에 물리면 너는 내한테 와서 내 미끼가 되어야 해. 쉽게 말해 용낚시 게임. 그럼 용을 만약에 낚시를 잡으면 용 낚시에 걸려서 오면 그 용은 뭐예요? 용마가 되어갖고 영혼이 불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큰 뜻의 낚시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능력 경쟁을 해갖고 내가 이기거나 네가 이기거나 너하고 나하고 뜻을 합쳐갖고 우리 힘으로 천하를 지배하자 끝까지요. 그렇게 한 말로 말해서 대인은 그 낚시에 있는 그 뜻을 주는 것이고 소인은 그 낚시를 통해서 잡아먹는 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큰 뜻은 능력을 통해서 네 능력 내 능력을 발휘해갖고 한 큰 천하지배하는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하는 쉽게 말하자면 능력 얻는 경쟁 능력 얻는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 설명한다. 아 그럴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천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능력 얻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십시다. 그래갖고 바로 태공망을 주여삼을 문항이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부터서 86세 된 태공망을 문항이 모시고 그다음
모항 때까지 그 다음에 성황 때까지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 그냥 뭐 하나는 일체 모르지만 그 자손들보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뜻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무엇이냐? 그 뜻을 세워서 뜻을 합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경몽요결에서 입지, 뜻을 세운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 경몽요결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다시 유교대학 학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한 것은 감투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 아까 말한 뜻을 얻는 기회를 한번 세우면 쓰겠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경전을 다시 새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형님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나온 그 한문 경전 갖고는 구체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본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뱅뱅 돌아가고 관측하고 있어요. 대경대법이 그러고 천하 성인이 그러고 어쩌고 그리고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백화문으로 된 놈들 플러스 놈을 보면 그 구체적인 경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게 됐던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새로 나온 중국 경전이구나. 그래서 다행히 글로 인해서 아까 말한 백화문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글로 인해서 특히 이제 중국과 서안에 가고 그 삼국연이 하고 또 수호지하고 서유기하고 삼국연이 상하고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수호지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서유기 그 세 번 하고 8권 아니야? 세 권 하고 두 번 8권에 얼마 좀 우리 돈으로 보자면 2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서안에 있는 백낙 그 호텔에서 그 앞에가 견본으로 있는 것을 물어보면 그것밖에 안 돼서 딱 사갖고 와서는 전 백화문을 썼으니까 내 수준에 잘 익히지 못하지. 그런데 삼국지를 봤으니까 이제 좀 읽어봤더니 앞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뭔 말이 못할 것 같지만 대충 때려잡고 보니까 삼국지 간자체가 눈에 익히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희가 잠 앉아고 한 5, 6페이지를 쭉 읽었어요. 허거범께 삼국지 할 적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거나 백화문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 공자님 고향 돌아다니면서 책방에서 새로 나온 경전들을 사서 성경을 백화문으로 된 것들을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에 있는 책을 이제 내주에 가면 보니까 쉽게 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처음으로 서안에 가서 거기서 그 백화문 책들을 중국 책들 원전들을 거기서 사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저기 신화서점에서부터 책을 좀 사갔다. 그래고 이제 교수들이 그때 이제 중국어를 이제 샘플로 그때 데모 진압하라고 했다고 위로 겸해서 여행을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말하자면 상해 서점에 갔더니 엄청난 세상에 상해 서점이 큰 서점이 6층짜리 그 부크시티라고 하는 서성이라고 하는 서점 건물이 있더라고. 그 가봤더니 그 좋은 책들이 그냥 제목들이 이제 내가 배감 좀 아니까 한통만통만 되어 있는데 우리 돈으로 보면 엄청나게 싸 그게. 근데 내가 가방 갖고 가면 없어. 그 앞에 가면 이제 전방에서 보니까 자꾸 틀면 배 늘어나면 상단으로 늘어난 거 있지. 그놈 하나 사고 거기다 있는 딱 그리고 모아갖고 모두 산 100몇 권이나 샀을 것이야. 그놈을 짊어지고 이렇게 그놈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말하자면 육법전서 책 한 권값도 못 돼. 그놈을 책 사고 오면서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학자들 교수들이 여기 왔으니까 중국 왔으니까 중국 책 좀 사고 가죠. 여러분 수준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놈을 내가 샘플을 사고 오겠다. 나도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나 같이 갔던 교수들이 내 덕에보다 그때 우원이보다 책들 사기 시작했던 거라고. 그때 사왔던 중국 민법 통치기라고 하는 중국 현대 민법가 만들었던 그 책들을 그놈 갖고 내가 바로 그때 대학원 교재로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것이 오늘 원인이 되어서 오늘날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백화문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재 간행을 하는데 유교대학 교재 간행에 대해 서문에다 그걸 썼습니다. 고희의 제입지다.
나도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70이 되어갖고 이제 새로운 인간, 새로운 학문에 관한 눈을 떴다. 이것은 무엇인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배우는 자세로 마음을 갖춰 공부는 중요하지 이미 죽은 지식 안다 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해왔구나. 그래갖고 이 뜻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공자님은 논어를 다시 백화문으로 된 논어를 다시 처음에 읽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 글로 인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백화문에 나오는 그 논어 근본 정신, 논어 유한 그 근본 정신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이제 번역을 해갖고 그런 걸 교재에다 한번 해치렸어요. 그때부터 하니까 학문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미가 뻗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되게 아실 것입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경우에 풍년풍자가 이것이 풍년풍자예요, 아니요? 풍년풍자가 요거 한자로 돼 있죠, 간자예요. 요것을 본 순간에 이 사람도 세종대왕 백성 생각에서 한글 맺는 것보다 더 중국 백성 생각에서 간자철 맺는다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은 지금 11시 15분이니까 12시 반까지 원래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않더라도 한 12시 12시 좀 넘어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대목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 것이니까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지금 드렸던 그 경몽요결 제일 첫 페이지부터 한번 펴보십시오. 그런데 천천히 읽어가면서 경몽요결 서를 오늘 서는 편고 두 번째 가서는 입지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랍니다. 서를 편만 가지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기에 한소리라 치고 특히 두 분 형님한테나 대부한테는 사전에 말씀도 없이 지금 아까 보니까 견제가 된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갖고 허를 찌르는 일곡선생의 그 말씀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경몽요결 격이란 말은 꾸벅꾸벅 잠자는 놈은 맞박을 딱 떼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경몽이라는 깜짝 놀라 깨라 그 말입니다. 놀라 깨라. 아직 멍청하게 놀지 말고 놀라 깨라. 그것을 깨우치는 어린이를 깨우치는 요 필요한 결은 뭐냐면 중용 키워드예요. 다시 말하면 요결이라면 필요한 재료 우리가 방편이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몽요결이라고 것은 지금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 정신차리라고 자극을 주는 몇 가지의 교육에 관한 시작을 처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으니까 뭔지 몰랐습니다만 읽고 해서 꼭 오면 추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추면 바로 경몽요결 서론부터 쭉 한 입지편 다음에 해수를 협구습 그까지를 세 편까지 꼭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보다는 지금 와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장을 그대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 읽다 보니까 문장을 바깥 앞에다 뒤집었다 뒤집었다가 섞었다가 심플 텐스 만들었다가 강조법으로 바꿨다가 한 방법 없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생 사세에 사람이 날생자 보더라도 생자는 날생 그죠. 그러나 생은 뭐에 또 하나 뭐 살생 그럽니다. 그럼 날생과 살생 뜻이 어떻게 달라? 이 교수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날생이에요. 날생은 나고 끝나고 그렇지 않냐. 나왔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생 살생이 두가 합쳐진 게 신기해요. 사람이 그래서 생각은 뭐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번역해야 그 뜻이 맞거지. 그 인생사세 세상에 사람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만 넘어가 버린데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세 이 세상에서
태어나갖고 살아가면서 뜻이 사생자 뜻이에요. 사생은 날생 다음에 날생 플러스 나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순수가 연결돼야 해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 사세라는 것 속에서 벌써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그 속에 뭐냐면 비학문이면 무이 위인 이 내용이죠.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 번 읽고 다시 풀었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기서 비학문이면 학문은 뭐냐면 학문이 아니면 지금 그런 것들 학문이 아니면 저거 학자가 아니면 그만 또 오해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경몽요결 꼬맹이 어린 제일 처음부터 좀 깨우치려고 한다면 학문은 뭐냐면 물어서 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냥 한 것이 물어봐갖고 배워갖고 깨달아갖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갖고 아는 것이 아니면 저는 원래 사람 아무것도 몰라. 너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갖고 배워야 해. 물어갖고 아는 것이 아니면 물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이위인 위자는 유할 위자가 아니라 이건 대위자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무는 아니 불자라고 또 하죠. 불이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뜻으로 보자면 학문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될 수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뜻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부정문으로 강조했던 것을 빼보고 나면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물어서 배워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심플한 원 문제. 여러분 지금 저 처음부터 잠깐 되게 주려고 안 배우면 너 사람도 아니야. 그 말 먼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 뜻은 뭐죠? 사람이 물어서 배워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장 평범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딱 이런 문장을 비학문이면 무이위인이다 한 대목을 그냥 비학문 말고 유학문 오직 유자를 쓴다거나 반드시 숫자를 쓴다거나 거기다 비 대신에 다른 긍정적인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유자를 써봐. 오로지 유자를 쓸 수 있지. 아니면 반대 필자를 쓸 수가 있지. 거기다 한번 반대 필자를 쓰든지 오로지 유자를 쓰든지 한번 떼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순간에 왜 귀때기 실패가 아무도 아니 내가 유목선생 글을 고쳐버렸네. 근데 덕후 생각해봐. 유목선생이 글보다는 내가 말한 대로 오직 물어서 배워야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글이 훨씬 더 점잖지. 예.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뜻은 유목선생의 뜻은 본질을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되고 유목선생은 그것도 안 배우면 너는 사람 못 돼야 강조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 뜻은 그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물어서 배워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뜻은 이제는 안 된다. 요 글 하나 바꿔놓고 보면 형님, 두 분 형님한테 형님 그 유목선생 글은 저 아주 쉬운 방향으로 바꿨어요. 한번 자랑해갖고 형들은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나 혼자 읽기만 해갖고 생각했습니까? 한 번만 읽어갖고 생각했습니까? 10번, 100번 읽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배우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전에 그 논어책을 보다 보니까 그 세탄 대목이 나와. 처음에 3번 읽을 때는 아무게 좋지만 10번 읽고 나서 100번 읽고 나니까 그 뜻이 마음에 스며드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춤을 들렁들렁 추고 땅을 밟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 처음에 한번 읽고 넌 모르지 나만 알았어. 그런 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속들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정신 속에 스며들 때까지 그것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면 뭐냐면 앞에 비학문 대신에 오직이 유학문이면 아니면 반드시 숫자로 반드시 학문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직접 단 평문에다 강조 의미만 부사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직이 물어서 배워야만이 그렇고 반드시 물어서 배워야만이 수 대신에 반드시 필자를 써도 돼.
그렇게 되면 그 뒤에다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무위위인 이런 말이 능이 위인이 능한 능자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앞에 문장을 쉽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불려서 부정을 이중 부정 갖고 강조법보다는 풀어서 수는 이 부사적 강조법만 반복법으로 부정어에 관한 부정 이중 부정 강조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강도를 높이는 강조법으로 가버리면 원래 근본 경전 뜻에는 더 맞겠다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러므로 소위 학문자는 그래서 배워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바 소위는 뭐예요? 이른바 말이 말하자면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놈자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서 배우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란 뜻이요. 그 놈자자는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명사 다시 말하면 형용사구나 이 동사구를 명사구로 만드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워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놈자자는 하는 것이요. 그것은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이것은 또한 배운다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역 또한 비 뭐뭇이 아니라 이상 아주 이상한 아주 특별히 보통과 아주 특별히 뛰어난 이상한 별건 별로 뚜렷한 새로 별도로 나타나는 별건 일과 물과 사 이를 물건이나 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은 뭔 설명을 하면 다시 말하자면 평범한 것이란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평범한 것이라고 안 하려고 그냥 이중 삼중 강조를 해갖고 뭐도 아닌 것이 아주 복잡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말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또 뜻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므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의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이상 특별한 상한 평상 보통 일이 아니고 별건 또렷한 일로 나타나는 일이나 물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비이상 별건 물사야라 하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자면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뒤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러므로 물어서 배운다는 것은 평상생활의 일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강조해갖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지시 다만 진짜예요. 지시 다만 이것은 그 평상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위부당자하고 여기서 그래서 나는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면 거기다가 문장 나올 때마다 우리말로 거기다 그 서로 연결을 터치를 붙여보면 어쩔 것이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위부는 아버지 된 사람은 마땅히 자는 자의 자자입니다. 사랑한다는 뜻도 되고 감싼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학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물어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식이 애비한테 물어서 배워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아버지가 된 사람은 교육자는 위할자가 아니라 교육자예요. 애비 된 사람은 마땅히 자식한테 자애로울 것이고 자자는 뭐냐면 자애 자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위자는 당효하고 자식된 사람은 마땅히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 효도는 뭐냐면 효도 딱 머리가 베꼈지만 근본 뜻은 뭐냐면 효도 근본 뜻은 그 내용 뭐냐면 부모의 좋은 뜻을 본받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위 부부 남편과 아내가 된 사람은 이 부부는 당별 남편과 아내의 좋은 일을 분별심을 갖고 해야 한다. 대부분 이 다음 시간에는 일단 3시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보충하고 올라옵니다. 그 대신에 저 생각기는 가능하면은 이 경공역의 정식 강의 체제를 강원 체제를 가능하면 2월에 계획을 세워갖고 선포해 나갈까 하고 있으니까 좀 확실히 협의기구들의 결의를 못 얻었으니까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비 된 사람은 자식한테 대해서 자식한테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자식 된 사람은 위자는 당효 마땅히 부모를 정성으로 본받아야 하는 것이 효도였다면 본받아야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신다는 뜻으로 효도를 생각하지만 그리고 위신 신하된 사람은 당충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이 충요해. 그 마음을 한대 가운데 중자니까 마음을 한테로 모은 것이 충성 충자예요. 그래서 마음은 임금한테다가 모아야 하는 것이고 그때서 생각해요. 마땅히 직접 쉽게 하자면 신하는 마땅히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죠. 자, 기와의 이어기에서 풀어서 말하자면 위 부부 남편과 아내가 된 사람은 내간이 된 사람은 당별 서로 간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분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 속에는 분별 별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옛날 그 선교사들하고 별자를 그냥 말하자면 남녀 차별이다 유별이다 부부 유별이다 그 설명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해야 할 것과 아내가 해야 할 이 자기 직분을 분별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게 별입니다. 그 다음에 위 형제 형과 아우가 된 사람은 마땅히 서로 버둘자가 아니라 웃자 뭐예요? 우애해야 한단 말이에요. 형을 내 몸같이 동생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우애해야 한다. 마땅히 우애해야 하는 것이고 위 소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소자는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이 되면은 경장 마땅히 경장 장자 어린 장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 부모 벗이 됐다면 당유신 서로 간의 벗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신은 뭐냐면 믿을 신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중용에서는 그런 걸 대단히 중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믿을 신자하고 서로 간에 공경정자 사랑이 있다고 다 똑같아요. 믿는다는 말은 서로 신뢰에 거의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래서 이순이란 말은 믿을 신자는 무엇으로 가냐 참진자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몇 가지로 보자면 앞에 있는 대로 부모 부자는 부모 애비 부자만이 아니라 부모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자는 아들 자자만이 아니라 자식 자자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임금은 빠졌지만 신하가 되어갖고 그 다음에 내용 간에 그 다음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와 사이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벗들 간에 서로 간에 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니 이룡 동정지 간에 모두 개자예요. 이룡 동정지가 날마다 쓰는 동자는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정자는 머물러 있는 것, 날마다 용자는 쓸 용자는 생활을 용자지. 날마다 생활하면서 어찌 그냥 움직이고 밖에 돌아다니거나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할 때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게 여기 말하자면 이룡 동정지간의 일상생활 사이에서도 수사 각득 이상이다. 일에 따라서 저희 그 일에 맞추어서 말이에요.
다른 숫자 맞춰서 일에 맞추어서 각득기당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각득 얻어서 맞춘다 말이니까 마땅히 한단 말이죠. 해야 할 바를 알맞게 한다는 것 여기서 나는 수사 각득기당 일에 따라서 맞추어서 마땅히 알맞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까지가 문장이 완성이 된다. 이 해야 할 일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 그것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학문 두고 사람 노릇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